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이번 반가운 당신 코너에서는 여성 질환과 관련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남성 전문의로서 여성 환자들과의 라포는 어떻게 형성하시는지 노하우나 비결이 있으시다면 제가 처음 산부인과 전문의가 돼서는 그때는 그 여성 의사분들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남성들이었는데 모든 환자들은 의사들이 서로 그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성 질환으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은 일단 상당히 예민하신 상태예요. 처음 안내한 단계에서부터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진료실에서도 환자분의 증상을 듣는데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공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친에서 업로드한 유튜브 중에 가장 핫한 그 토픽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 기억에는 다 핫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심사위원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좀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위원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좀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속한 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거기에는 각과별로 의학이라든지 약학, 그다음 한방 쪽에 있는 그 전문 심사위원들이 포진해 있으며 이들은 이제 상근 심사위원과 비상근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상근 심사위원들은 약 90명 정도 되고 비상근 심사위원들은 1000명 정도 이내의 그 심사위원들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일단은 그 요양기관인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의원이라든지 병원, 준종합병원, 그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진료 비용을 청구할 경우 상당 부분은 전문적인 의학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그 진료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하고 이 심사가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심사위원들 중에서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산부인과 영역에 대해서 주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산부인과 쪽에서 급여 비용을 청구하면은 심사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이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사 기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심사 기준과 임상 지침 등을 제시를 하고 관련 학회와 협의회와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이제 심사 기준이라든지 지침안을 확립하게 되는데 기여하고 환자분들 쪽에서도 민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의료기관 쪽에서도 민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한 그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심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이제 보통 3단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차 심사가 있고 2위 신청이 있고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하는 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과 같은 3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3신제를 하는 이유는 각 그 의료기관에서 자기들이 청구한 내용에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각 단계별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위원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심사 기준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면은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최종 안을 만드는데 산부인과 전문가라든지 산부인과 학회라든지 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 뭐 시민단체 등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항목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은 산부인과 교과서, 외국 학회, 국내 학회 각각에서 발표한 임상 지침을 참조하고 국내 문헌이라든지 외국 문헌에 있는 그 연구 문헌을 이제 참조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초안을 만들죠. 초안을 만들면 다시 또 이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전문가나 해당 학회 이제 대표들, 협의회 대표들, 또 시민단체 등을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견을 도출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안이 성립이 되면은 기준안이 기존에 있던 그 심사평가의 공중되지 않도록 그 기준안을 살펴보고 그것이 이제 정말 이게 공정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명확하게 되었는지를 보고 이제 심사 기준을 만들게 되죠. 그동안 4대 중증 환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2020년 2월부터 확대 적용되었는데요. 적용 초에는 혼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그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그 급여 확대는 문케어의 의료보험 확대 중에 하나 일환입니다. 해당 의료기관이라든지 환자분들이 서로
어느 것이 비급여고 어느 것이 급여인지 그래서 이제 혼란이 굉장히 가중되는데요. 특히 초음파 검사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질환에 대한 진찰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급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이제 그 환자가 원해서 정말 자기가 이제 비급여를 해달라고 하면 비급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경우에 비급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고시된 사항을 보니까 의학적 필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진료 의사가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동의서를 받고 비급여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분 잘 알고 계신데 일반 아직도 의료기관에서는 그 비급여 동의서를 받지 않고 그냥 환자가 원한다고 그 비급여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 이제 비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진료하시는 의사분들도 이 부분은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임산부 초음파 검사는 급여 적용이 7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횟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급여인가요? 일단 임산부 초음파는 임신 제일 3분기라는 것은 임신 3개월까지를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3개월까지는 일반 초음파는 2회, 정밀 초음파는 1회, 총 임신 첫 3개월 동안은 총 3회가 급여가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 임신 2, 3분기, 즉 임신 나머지 6개월은 일반 초음파가 3회, 정밀 초음파 1회, 4회가 그 급여가 됩니다. 보면은 이제 7회 정도가 정상 임신에서는 보험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해 규정이 있습니다. 태아 이상이 있거나 또 그다음에 태아 이상이 예상될 경우에는 산정 횟수가 초과되더라도 급여 처리가 됩니다. 산부인과에서 난소암 혈액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급여에 해당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그 초음파 검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난소에 혹이 있다든지 종양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게 양성 종양이라고 의심이 되더라도 이 경우는 그 대부분 진찰 목적이기 때문에 급여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초음파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난소암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만약에 금지 목적이라면 비급여가 되지만 대부분은 진찰 목적인 경우는 급여 대상이 되죠. 네, 위원님, 산부인과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과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환자분들, 특히 임산부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요양급여라는 것은 국민들이 내는 그 건강보험료로서 유지가 되는데 그런 그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감독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입니다. 혹시 의료기관에서 이제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학회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시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가 급여가 되지 않고 비급여인가 이렇게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그 민원 창구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 민원 창구를 이용해서 국민들이 업무 사항을 질문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항상 그 민원 창구 열려 있으니까 거기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낸 그 건강보험료는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고 또 부당하게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훈 위원님 모시고 진료평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저도 개원이로서 이런 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을 잘 숙지하고 또 환자분들 진료에 적용해서 환자분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이 최대한 돌아가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